시작해 볼게요. 제가 자료를 금방 올려드린 지 얼마 안 돼서 아마 많이는 못 보셨을 텐데 그래도 조금 보셨어요? 네. 보신 감상이 다들 어떤지 한번 일단 뭐 형현이부터 어때? 보니까 내가 이 과정에 대한 설명을 여러 문서를 통해 접했는데 일단 깔끔하게 정리되는 느낌. 근데 되게 깔끔했다. 근데 깔끔한 건 깔끔한 거고 이해했느냐는 건 또 별 얘기니까. 근데 몇 장 못 봐서 지금까지는 특별히 변화는 없긴 했는데. 맞아, 볼만은 하지. 어쨌든 그리고 이제 뭐 다른 분들은 어떠셨어요? 전 내용을 못 봤습니다. 못 보셨고, 네. 최선 씨는 못 보셨고, 그다음에 김성님은 일단 수식들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네네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냥 좀 나오는 단어라도 친숙해지자 하고 그냥 전체적으로 풀는 식으로만 봤어요. 네네네 좋고 그다음에 저는 한 2장까지 나눠왔는데 어때요? 일단은 예전에 한번 그 다른 글에서 설명했던 거를 본 기억이 나가지고 네. 대충 그냥 2장에 여기 example 전까지는 대충 그냥 읽었거든요. 네네. example 쪽은 정확히 아직 제대로 안 봤어요. 그쪽을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네, 어쨌든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얘기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처음에 다 보면서 다 이해가 바로 가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이제 저도 이해가 안 가면 써요. 저는 이렇게 그래서 쓰다 보면 이해가 가요. 안 쓰면 이해가 안 가는데 쓰다 보면 이해가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잘 뭔가 이해가 안 가시는 게 있으면 이렇게 쓰기를 제가 권장드리고요. 뭐 그건 이제 천천히 얘기하기로 하고 그래서 이제 문서를 보시면 뭐 저는 이제 혹시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 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잘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메이어라고 마이어 아무튼 2016년에 이제 올라왔고 2019년에 리비전 했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왔고 그래서 인트로덕션 파트는 일단 다 건너뛸게요. 다 건너뛰고 그냥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어리스메틱 서킷 저는 이제 전체 그림이 아직 다 연결 상태는 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R1C 무슨 뭐 서킷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QAP로 바꾸고 뭐 이런 식의 큰 흐름은 한번 저도 보긴 봤는데 그게 뭐 비탈리 그리는지 누구 그렸는지. 근데 아직 제가 그거에 대한 완전한 감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제가 일단 감을 좀 잡았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만. 그것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arithmetic circuit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펑션인데 지금 여기서 f가 이제 요 mass bbf가 있는데 요게 이제 그 우리가 아는 그 finite field가 될 예정이에요. 이미 일단 field라고 쳤고 그래서 f의 n승 크로스 f의 h승에서 f의 l승으로 간다 라는 저런 맵을 이제 arithmetic circuit이라고 부를 건데 뭐 다른 건 다 됐고 arithmetic circuit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얘기가 게이트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wire라는 얘기가 있어요. wire 얘기거든요. pass through the gates which benefit according to the 일단 요거 두 개 있고 wire 얘기가 더 앞에 있나? then switch pass through wires to gates. 그래서 wire하고 gate가 있는데 이 뭐 전체가 뭐 acyclic directed graph를 이루어야 된다. 뭐 수학적으로는 그런데 이건 모르셔도 되고 일단은 이제 그래서 그냥 이거는 뭐 제가 수학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얘를 보는 게 제일 빨라요. 그래서 밑에 맵을 보시면 C라는 맵을 어떻게 정의해? 서킷의 약자를 따서 C라고 한 거고요. F11 이건 finite field인데 이거는 심지어 감이 오시죠. 그냥 0부터 10까지죠. 예. 그래서 F11의 제곱에서 F11의 제곱 크로스 해갖고 F11의 제곱으로 가는 그런 케이스인데 뭐 굳이 말했죠. G마드 11G라고. 예. 그래서 맵이 어떻게 정의됐냐면은 요 앞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고 요 뒷부분 두 개가 요 뒤에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순서쌍들에 대해서 이제 뒤에 두 개를 정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이거 콤마 이걸로 정한 거예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이해되세요?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이거는 얘를 아주 구체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네. F로 그 제곱이니까 L이 2인 거구나.
오케이? 그러니까 지금은 N도 2고 그 다음에 H도 2고 L도 2인 경우 셋 다. 자, 그래서 질문 없으면 계속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 그럼 저기 식에서 7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오는 거죠? 어떻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저렇게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을 x1, x2, x3, x4 4개가 들어가면 이제 그걸 갖고 첫 번째 거 더하기 두 번째 거 7배 곱하기 두 번째 거 빼기 세 번째 거를 해서 첫 번째 컴포넌트로 내뱉고 그 뒤에 것도 뭐 저렇게 계산해 갖고 컴포넌트로 내뱉는 함수로 C를 정의한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굳이 분리해 놓긴 했지만 F의 F11을 그냥 F라고 할게요. F의 4승에서 F 제곱으로 가는 함수에 지나지 않아요. 네. 됐죠? 여기까지는. 네. 4개 집어넣으면 2개 나오는 함수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래피컬하게 나타내는 방법이 물론 유니크하지는 제 생각이 안 와요. 유니크하지는 않은데 가능하면 효율적으로 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얘가 되게 효율적으로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풋이 이제 x들은 이제 베리어블을 나타내기 위해서 써놓은 거고 이제 ai를 여기다 a1, a2, a3, a4 이렇게 쓸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쟤는 약간 엘레멘트를 가리키는 느낌. 그러니까 파이나이트 필드에 있는 원소들이 저 안에 들어올 거예요. 0부터 10까지들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뱉는 것도 그리고 이 전체 뒷부분을 A5라고 했고 여기를 A6라고 했고 그래서 인풋이 A1, A2, A3, A4가 들어오고 아웃풋이 A5, A6가 나가요. 근데 보면 이제 더하기 이제 게이트가 있는데 얘는 그대로 하고 여기는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7배를 해줘야 이게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 네거티브 게이트인데 그러니까 이게 바이너리 오퍼레이션이기 때문에 일종의 바이너리 트리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왼쪽 빼기 오른쪽인 거예요. 네. 얘는 커밋 바꾸면 안 되죠. 그래서 A2 빼기 A3에서 이게 나온 거고 근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서 중요한 게 요거랑 요거가 마침 같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아주 이피션트하게 이렇게 2번 계산 안 하고 한 번 계산한 거 갖고 양쪽으로 나눠서 넣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게이트가 있어가지고 그걸 해서 A5가 나오고 이쪽에는 A4에다가 근데 이제 1은 더하기 1은 상수기 때문에 얘는 게이트로 안 쳐요. 얘는 그냥 더하기 그 상수 게이트도 물론 게이트라고 말은 하는데 그림으로 따로 그리지는 않고 그냥 더하기를 처리해갖고 그거 곱해가지고 요게 A6 나오는 이 그림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arithmetic circuit 자체는 그 저 함수를 의미하는데 그거에 이거는 일종의 graphical 뭐 implementation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게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뭐 저거 자체 그냥 서킷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랬을 때 이제 quadratic arithmetic program이라고 하는 게 뭐냐? QAP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그 여기 그거에 이제 QAP의 롤이 GK 스나르크에서 어떤 거를 이제 제공해 주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그러니까 결국은 프루버가 있고 베리파이어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이게 나는 이런 걸 알고 있어 하고 증명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나는 뭐 그건 모르고 네가 알고 내가 정보를 주면 제일 좋은데 그건 좋지 않죠. 사실 그렇게 나쁘고 정보를 받지는 않았지만 네가 알고 있다는 걸 내가 믿을 수 있겠다 뭐 이런 걸 하는 게 베리파이어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사람이 이제 프루프를 이제 써야 될 거고 파이라는 거를 아직 파이가 뭔지는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이제 프루브한테 그런 프루프를 만들어내는 어떤 툴이다라고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툴이고 저도 저거의 의미를 지금 현재 100% 이해하지는 못해요. 제가 뒷부분을 아직 다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질문을 이제 끝에 가서는 할 건데 어쨌든 그래서 클레임을 하는데 for the claim that 이제 그 사람이 he or he 해서 valid assignment라는 말이 나와요. 요건 이제 용어인데 무슨 말이냐면 아마 이미 지나갔나 본데 valid assignment가 여기 있네요. A valid assignment for an arithmetic circuit C is a tuple 순서쌍인데 요런 순서쌍인데 어떤 순서쌍이냐면 여기서 large n은 뭐냐면 n 플러스 h 플러스 l 그러니까 세 개 다 더한 거예요. 세 개를 다 더해서 n이라고 놓고 근데 앞에 n 플러스 h 쪽에 해당하는 건 인풋이고 뒤에 l에 해당하는 건 아웃풋인데 그러면 C1부터 A1에서부터 A 라지 n까지 있을 때 앞에 n 플러스 h개를 집어넣었을 때 정말 이 서킷에서 계산해서 뒤에 게 딱 나오는 쌍도 있을 거고 안 나오는 쌍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오는 쌍이 그걸 valid assignment라고 부르자. 그러니까 할당인데 아주 유효한 할당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그 유효한 게 여기 예로 있죠.
01110이라는 게 이제 밸리드 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색깔을 좀 바꿔볼까요? 파란색으로 0111을 집어넣으면 계산하면 00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게 진짜 그런지 한번 보면 0, 1, 1, 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계산해보면 0 더하기 1이 7이고 쟤는 1 빼기 1이니까 저 뒷부분이 0이라 0이고 네, 어차피 지금 이 네모친 이 부분이 0이라서 둘 다 0,0이 나오죠.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밸리드 한 거죠. 근데 반면에 제가 이 뒤에를 0,1 나머지 다 똑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 얘는 들어가지 않죠.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저기 F에는 들어가는데 얘는 이제 그러니까 이 밸리드 어사인먼트들의 셋을 하나 저 같으면 따로 정의를 했을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안 써놨으니까 얘는 not valid라고 할게요. 그래서 밸리드 한 거는 사실상 앞쪽에는 자유도가 있죠. 앞쪽은 내가 뭘 넣어도 되는데 뒤쪽은 이제 그러면 사실 딱 결정되는 거죠. 함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뒤에를 위해서 미리 좀 언급을 해놓으면 여기 0,0인 게 이유가 있어요. 네,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뒤에가 00이라는 것도 좀 주목을 하세요. 일단 그래서 밸리드 어사인먼트가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라지 n 튜플이고 그랬을 때 그럼 이제 밸리드 어사인먼트가 있을 때 어떤 서킷이 있다고 했을 때 그럼 내가 사실은 그 함수 자체를 정의를 해놨을 때 내가 요 함수의 저 A1부터 라지 AN의 페어가 밸리드한 그런 어사인먼트다. 즉 앞부분 집어넣으면 뒷부분이 나온다라는 걸 내가 주장하고 싶어요. 그런 프루프를 이제 만드는데 뭔가 도움이 되나 봐요. 네, 저도 다 이해하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in fact 해놓고서 그럼 이제 근데 아무튼 뭐 이거는 이제 정말 끝까지 알아야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고 이제 본론을 들어가 보면 in fact a QAP라고 함은 어떤 함수인데 결국은 Q라는 어떤 함수인데 걔는 어디서 어디로 가냐면 뭐 이제 저 같으면 어떤 집합에서 어떤 집합으로 가는데 그 집합의 원소로서 C라는 arithmetic circuit이 있을 때 걔를 어떻게 보내느냐 하면 A, B 근데 벡터로 써야 돼서 좀 공간이 좁네요. 옮길게요. A 벡터, B 벡터, C 벡터, G 이렇게 이제 되는 걸로 보낼 건데 그게 이 얘기죠. 근데 arithmetic circuit C가 있다고 했을 때 각각 A 벡터들은 어떤 벡터들이냐면 폴리노미얼들을 모아놓은 벡터예요. 그래서 넘버가 i는 0에서부터 m까지 ai의 g 그러니까 b도 마찬가지로 인덱싱하고 c도 마찬가지로 인덱싱하는데 스몰 m은 라지 n 이상이기만 하면 돼요.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제가 첫 번째 질문 중에 하나인데 저도 이 부분이 완벽하게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밑에 예에서는 스몰 m하고 라지 n이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클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그렇게 되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헷갈리시면 라지엔하고 똑같다고 보셔도 상관은 없어요. 일단 근데 어떤 상황에서 그게 되는지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그것까지 생각을 해오진 않았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일단은 라지엔 이상이기만 하면 된 그런 스몰 m이고 근데 폴리노미얼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타겟 폴리노미얼 g라는 게 또 있는데 such that 일단 p부터 정의를 해야죠. 라지 p라고 하는 폴리노미얼은 뭐냐면 그런 이제 패밀리 오브 폴리노미얼들이잖아요. 얘네는 패밀리 오브 폴리노미얼들을 갖다가 그냥 거의 더 하는데 우리가 아까 밸리드 페어가 있었어요. 얘네가 밸리드 페어가 있다고 쳐요. 그랬을 때 그 녀석들을 가지고 i는 1에서부터 m까지 요거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앞부분에 하나는 그냥 더하고 뒤에는 요 상수를 앞에 붙여가지고 더해요. 그러면 이것도 어쨌든 폴리노미얼이 이 폴리노미얼을 a라는 폴리노미얼로 불러요. B도 비슷하게 정의해요. 근데 이제 BI는 있는 게 아니고 여기도 다 AI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C를 정의해서 A 결국은 얘가 뭐냐면 AB-C 이런 폴리노미얼로 정의를 한 거예요. 그게 P예요. 그런데 이 폴리노미얼 미리 결론부터 얘기해놨어요. 그러니까 아직 왜 그런지 설명은 안 했고 결론만 얘기를 하면 G라는 폴리노미얼이 P를 나눈다. 즉 Z가 P를 나눈다. if and only if 해놓고 나서 A1부터 땡땡땡 A 라지 n이 얘가 valid assignment다. 이렇게만 줄일게요.
valid assignment다. 요게 되도록 하는 이렇게 모든 게 짜여져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미리 땡겨서 한 거라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정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prover가 construct 하는데 p를 이제 그 proof pie에 대해서 p라는 폴리노미얼을 하고 verifier가 그 divisibility를 체크함으로써 나눠지느냐 마느냐 근데 p가 g로 나눠 떨어지냐를 체크하는 거 함으로써 이제 그 proof를 verify 할 수 있는 툴로 쓰일 예정이에요. 이 부분 아직 이해 안 가셔도 좋아요. 자 넘어갈게요. 일단 빨리 이해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construction of QAP가 나왔어요. 그러면 preparation 해갖고 large M이라고 하는 걸 어떤 셋으로 할 거냐면 set of multiplication gates. 그러니까 중요한 게 multiplication만 모아요. 덧셈 뺄셈 게이트는 모으지 않아요. 절대로.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레이블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인덱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output wire에 대해서 인덱싱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보시면 이제 바로 예를 볼게요. 자, 그래서 좀 아까 제가 사실 서킷을 그려놓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한 화면에서 보는 게 좋으니까. 자, 여기서 여기가 A1이 들어가고 인풋 A2가 들어가고 A3가 들어가고 A4가 들어가고 그 결과로 나오는 건 A5가 나오고 A6가 나와요. 근데 여기는 덧셈이고 여기는 뺄셈이고 여기는 곱셈이고 여기도 곱셈인데 여기는 곱하기 7을 해줘야 되고 여기는 더하기를 해줘야 되고 나머지는 다 그대로 오케이. 자 이렇게 됐어요. 요게 무슨 그림인지는 이해 가시죠 이제. 네. 그러면 저거에 있어서 우리가 요거에 해당하는 그러면 QAP라고 하는 건 결국 Q라는 펑션인데 C라고 하는 걸 갖다가 A 벡터, B 벡터, C 벡터, G를 만들어내야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씩 볼 건데 일단 M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요 멀티플리케이션 노드 게이트 요 게이트들을 인덱스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와이어가 이제 붙어 있는데 사실 와이어도 지금 보면 뭐가 문제냐면 지금 요게 지금 A1이라는 와이어죠. 근데 사실은 여기는 이름이 안 붙어 있잖아요. 이름이 안 붙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덧셈 뺄셈 게이트는 무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이거 아무래도 색깔을 좀 구분해야 될 것 같은데 색깔을 빨주노 초판 한번 순서로 할게요. 빨간색으로 쓴 게 다 A1이에요. 이것도 A1이에요. 빨간색으로 칠한 게 두 개가 다. 왜냐면 그러니까 덧셈 게이트를 거치긴 했는데 그냥 그거는 안 거친 걸로 봐요. 곱셈 들어가기 전까지는 다 무효. 약속이에요. 약속. A2는 빨주노 초판 한번 주. 이것도 A2요. 이것도 A2예요. 그리고 요것도 A2고 그러니까 A2가 저렇게 물론 들어가지만 근데 사실은 쟤만 들어가는 건 아니지. 저렇게 올라가는데 이거는 얘기 안 하는 게 낫겠다. 아무튼 그 얘기는 지금 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그 얘기는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여기서 얘가 연결된 아웃풋에 연결된 요 A5하고 A6을 붙여가지고 얘를 5번 얘를 6번 게이트라고 이름을 붙이기로 한 거예요. 그냥 그거고 와이어는 요 인풋하고 아웃풋들만 요렇게 모아놓은 요 와이어예요. A1에서 A6 그리고 지금 이 경우에는 M하고 라지 N하고가 원래는 크거나 같단데 여기서는 이제 같아요. 이 부분이 약간 아직 의구심 좀 들고 근데 이거의 정의가 뭐였었냐면 어쨌든 라지에 요게 약간의 의구심 왜 이래 이 부분이 이제 약간의 의구심이 있긴 하지만 얘가 정의가 뭐였었냐면 n 플러스 h 플러스 l이었어요. 그 다음에 타겟 폴리노미얼이라는 걸 정의할 건데요. 요거는 뭐냐면 여기서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z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z는 폴리노미얼 이름이고 스몰 z는 변수예요. 근데 내가 R5하고 R6를
필드 F11 F죠. F 안에 있는 두 개를 디스팅크하게 아무거나 뽑긴 할 거예요. 일단은. 근데 저것도 정해야 돼요. 나중 뒤에 컨스트럭션에서 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는 못했어요. 근데 어쨌든 달라야 되는 컨스트레인트가 있고 그래서 그거 두 개를 곱했어요. 근데 저게 이제 어떻게 나온 거냐면 여기서 이제 그래서 M은 이제 다시 보시면 멀티플리케이션 게이트들을 아웃풋 와이어로 라벨을 지어가지고 그 셋을 M이라고 했고 W는 스페셜 와이어인데 그러니까 모든 와이어가 이제 중간에 와이어는 말고 either input 와이어거나 아니면은 either output wire of multiplication gates 중간에 있는 거 다 무시하고 멀티플리케이션의 아웃풋이거나 아니면 아예 인풋이거나 하는 것만 모아놨어요. 그랬을 때 그러면 M이라고 하는 그럼 얘는 이제 멀티플리케이션 게이트죠. 그 안에 있는 G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떤 게이트예요. 그 게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셋을 정의를 할 거냐면 I 언더바 G, L이라고 하는 셋을 정의할 건데 걔는 W 즉 와이어의 서브셋이에요. 근데 be the set of special wires entering 일단 밑줄 칠게요. entering G from the left and which do not pass through another multiplication gate before G라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하나만 해볼까요?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G를 갖다가 뭐를 잡을까요? 게이트 두 개밖에 없죠. 게이트를 5로 잡아볼까요? MS 뽑아가지고 그랬을 때 I of 5, 그러니까 G of G, L이었나? 저도 여기서 같이 동시에 좀 놓고 왔다 갔다 하면 힘드니까 동시에 좀 놓고 할게요. I, G, L 오케이. 자, 요건데 I의 G, L인데 그러면 여기서 이 라지 L은 뭐냐면 그냥 left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지금은 I의 5, left가 되겠죠. 근데 그 셋은 뭐냐라고 하면 그거의 정의가 뭐였었냐면 G로 들어가는데 왼쪽에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5번으로 들어가는 거 여기로 들어가는 거 중에 왼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멀티플리케이션 게이트가 지금이야 두 개밖에 없지만 되게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걔를 처음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되는 와이어. 그러면은 들어가는 게 얘는 뭐가 있냐면 왼쪽으로 들어가는 게 A1이 결국은 이거 더하기 거치긴 했지만 멀티플리케이션 1로 처음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얘는 그렇게 되는 W의 부분집합이 와이어의 부분집합이어야 되는데 A1 와이어가 그래요. 예를 들면.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A2도 그래요. 왜냐면 A2는 여기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렇죠? A3는 안 돼요. A2는 이쪽으로도 가긴 하는데 그거는 왼쪽이 아니기 때문에 안 들어가요. A3는 이렇게 해서 들어가면 역시 왼쪽이 아니라 안 되고 그 다음에 A4도 안 되고 이거고요. 자, 요거 혹시 이해하시나요? 아까 전에 처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그건 무슨 말이냐면 곱하기 와이어가 이렇게 뭐 곱하고 또 곱하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갈 때 와이어가 이렇게 연결됐을 때 뭐 이렇게 되고 뭐 했을 때 내가 여기 A1 이렇게 있으면 여기는 해당 사항이 있지만 여기도 들어는 가는데 첫 번째로 들어가질 않잖아요. A1이 두 번째로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되는 건 빼겠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해당 사항 없긴 해요. 됐어요? 자 일단 질문 안 할게요. 왜냐면은 이거 그냥 한번 보고 나서 나중에 질문할게요. 지금 다 이해 못 하셔도 얘를 한번 보면 그냥 다 이해가거든요. 그래서 자 아무튼 대충 이렇다라는 느낌만 일단 가지세요. 그리고 와이어가 뭔지만 한번. 와이어가 그 선인데 네. 저기 그럼 네. 간선들을 다 와이어라고 하는 거예요? 네네 선이 다 와이어거든요. 여기 와이어의 정의가 어디 있나? 저 플러스랑 저런 동그란 것들은 저건 게이트고 선은 와이어고 게이트하고 와이어예요. 네 그렇게 얘기하면 되죠. 여기 설명해 보면 와이어가 이제 인풋 와이어가 있고 아웃풋 그쵸, 와이어 인풋 이렇게 와이어 있고 표현을 아웃풋 와이어 하는데
이제 멀티플리케이션 기준으로 봤을 때 들어오는 게 인풋 와이어고 멀티플리케이션에서 나가는 게 아웃풋 와이어. 뭐 그렇게 봐도 되고. 그 화살표도 중요한데 일단 아무튼 이제 와이어가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이게 너무 서킷이 간단해서 그런데 만약에 여기 덧셈 게이트가 하나 더 있다고 쳐요. 그럼 여기로 뭐가 이렇게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치만 얘는 라벨을 안 매겨요. 이 와이어는 무시해요. 왜냐면 멀티플리케이션 나가는 아웃풋이 아니기 때문에. 저건 있어도 무시돼요. M에만 안 쓴다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아예 M도 안 쓰고요. 와이어도 안 써요. 두 개 다 안 써요. 네. 그리고 인풋은 이제 인풋 와이어는 그러니까 인풋들은 여기 시작점들. 물론 이제 그게 이렇게 쭉 연결은 되겠지만 그러니까 요 처음 시작하는 요 인풋 와이어들하고 아웃풋 투 더 멀티플리케이션 와이어 요 와이어들만 신경 쓸 거예요 우리가. 나머지는 일단 신경 안 쓰고. 저게 플러스로 가는 거는 저게 아웃풋이라고 할지라도 멀티플리케이션 아니기 때문에 W에 안 들어가. 안 들어가. 반드시 멀티플리케이션의 아웃풋이어야 돼. 이유가 다 있어. 이거 끝까지 보면 다 이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그냥 그렇구나 하세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뭘 얘기를 해야 되냐면 그래서 비슷하게 I of G의 R은 left만 right로 해서 시밀러하게 그냥 정의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타겟 폴리노미얼 이게 이제 타겟이 될 녀석인데 G라고 하는 걸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프로덕트를 하는데 그 멀티플리케이션 게이트들에 대해서 RG라고 하는 근데 요거는 이제 게이트로 인덱싱을 한 거예요. 근데 요 RI들이 전부 다 다르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M 자체가 여기서는 5하고 6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R5, R6이 나온 거예요. 곱하기 게이트가 2개면 2차 폴리노미얼인 거고 곱하기 게이트가 3개면 3차 폴리노미얼, 3차 다항식이 나오고 100개면 100차 다항식이 나오는 거죠. 일단은 넘어갈게요. 저 R5, R6는 그냥 파이나이트 필드에 있는 어떤 원소인데 저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택하는지는 뒤에 나와요. 지금은 일단 그냥 다르기만 하면 돼요. 그 상태에서 3, 4번에서 하는 컨스트럭션이 뭐냐면 left하고 right input 폴리노미얼이라는 걸 정의하는데 이제 A 벡터 이건 그 폴리노미얼들의 패밀리로 모여있는 폴리노미얼 벡터였죠. 그것들을 이용해. 근데 걔네들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아직 한 번도 얘기 안 했죠. 그럼 AI라는 걸 정의를 해야 되는데 얘네들을 인터폴레이션을 이용해서 정의를 할 거예요. 얘네 두 개를 인터폴레이션을 이용해서 정의를 할 건데 인터폴레이션은 우리말로 뭐라는 거냐면 우리말로는 잘 모르겠고 이제 보관 뭐 그런 거죠. 근데 보관해도 잘 와닿진 않잖아요 사실. 이렇게 점들이 몇 개 있어요. 그러면은 점이 두 개 있으면 이거 지나는 최소 다항식은 1차고 점이 3개 있으면은 2차고 점이 4개 있으면 3차잖아요. 그래서 얘가를 지나는 3차 다항식은 예를 들면 이렇게 유니크하게 존재할 거 아니에요. 차수가 더 높아지면 무수히 많지만요. 딱 맞게 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이 점들이 좀 좋게 주어지긴 해야 되겠지만 점이 나쁘면은 하필이면 운 나쁘게 3점이 이렇게 일직선에 있으면 이러면 유니크하지 않지만 그런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n개의 점이 있으면 그러니까 n차 다항식을 하고 싶으니까 n 플러스 1개의 점으로 하죠. n 플러스 1개의 점이 그러니까 잘 있으면 그냥 있으면 안 되고 좀 잘 있으면 그러면 n차 다항식이 존재하는데 유일하게 존재하죠. 그래서 그걸 써먹을 건데 그래서 제가 G들은 일단 다 디스팅트하게 잡아놨으니까 그 점에서 계산을 했을 때 어떤 상수가 나와야 돼요. CGLI라고 하는 저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뭔지 이제 좀 이따 얘기할게요. 그게 요 i라는 게 요 안에 들어있으면 요게 나오고 그렇지 않으면 몽땅 다 0이 되는 그런 폴리노미얼로 해야 되는데 이건 이렇게 보면 이해가 안 가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서킷을 보면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A0는 일단 무시하세요. A1부터 일단 A0는 완전히 따르고요. A1을 보면 A1에 R5를 했더니 1이 나오고 A1에 R6를 했더니 0이 나왔어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A1이라는 와이어는 게이트 5로 들어가지만 게이트 6로는 안 들어가요. 맞나요? A1, Y1은 그리고 중요한 게 왼쪽으로 들어간다는 게 중요해요. 참 왼쪽으로.
왼쪽으로는 들어가지만 A 폴리노미얼은 왼쪽 얘기하는 거고요. A는 레프트 얘기하는 거고요. B는 라이트에 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A1이라는 와이어는 게이트 5의 왼쪽으로 들어가고 하지만 A1이라는 게이트는 A6에 아예 게이트 6번에 아예 들어가지도 않아요. 자, 근데 이번에는 얘는 뭐냐면 A2라는 와이어가 게이트 5에 들어는 가요. 여기 있던 게 이렇게 해서 가긴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갈 때 요 부분을 제가 안 써서 그렇지 여기 덧셈 게이트에 A1 더하기 7 A2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올라갈 때. 그럼 그냥 들어갈 때 A2가 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7이 곱해져서 들어가죠. 그 팩터를 여기다 적는 거예요. 저게 컨스턴트예요. 그리고 A6로는 어떻게 들어가냐면 얘가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서 얘도 왼쪽으로 들어가죠. 근데 그래서 여기는 근데 뭐 딱히 뭐가 여기가 A2 빼기 A3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1이니까 1 이렇게 들어가요. A3를 보면 그러니까 와이어 A3는 5번 게이트로는 안 들어가요.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들어가지 않느냐? 들어가죠. 오른쪽으로 들어가잖아요. 왼쪽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네거티브 1로 들어가는 거는 6번 게이트로 들어가는데 앞에 마이너스 1이 곱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해요. 그럼 나머지 따져보면 나머지 다 들어가는 거 없거든요. 그럼 여기까지는 일단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거로부터 이제 밑에 계산을 해야 되는데 인터폴레이션을 해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지금 A0는 일단 무시하고 A1부터 보면 A1이라고 하는 폴리노미얼이 점이 2개가 주어졌죠. 근데 얘는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니까 R5, R6는 예컨대 뭐 G10에 있는 G11에 있는 뭐 3, 7이 될 수도 있고 1, 2가 될 수도 있는데 그냥 아무튼 그냥 서로 다른 어떤 두 개의 값이에요. 그 두 개의 값을 집어넣었을 때 1, 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쓴 게 뭐냐면 라그랑지 인터폴레이션 포뮬러가 쓰여요. 자,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어렵게 설명하지 않고 최대한 쉽게 설명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라그랑지 인터폴레이션 포뮬러가 뭐냐면 별 얘기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뭐 이렇게 x축이 있고 여기가 1, 3, 6 이렇게 있다고 치죠. 그리고 여기서 함수값이 뭐 여기는 1, 2, 3 이렇다고 쳐요. 그리고 이게 y는 fx라고 치죠. 그러면 이거 만족하는 근데 제가 3점이니까 사실 제가 그림을 이상하게 그렸는데 3참수가 나오면 안 되죠. 2참수가 나와야죠. 3점이니까 2참수가 나와야죠. 이렇게 되네. 이 참수를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제일 무식한 방법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한 다음에 얘가 1,2를 지나고 3,1을 지나고 6,3을 지난다 해갖고 대입해서 연립방정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엘레멘터리하고 좋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이제 벡터 스페이스의 베이시스로 봐서 뭘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어려운 얘기는 잘 안 하고 계산하는 방법만 알려드리면 어떤 폴리노미얼을 생각하는 거냐면 x-1을 생각하기는 생각하는데 여기다가 근데 3점이 되면 좀 복잡해지는데 자 3점이 되면 어려워지는 관계로 제가 2점만 할게요. 근데 3점 한 게 나으려나? 이거는 3점을 하는 게 지금은 워낙 쉬워갖고 2점이라 좀 쉬운데 이거는 제가 그래도 이거는 저 인터넷에 좀 띄우는 게 낫겠다. 이건 내가 쓰기는 너무 복잡하고 이 부분은 좀 설명할게요. 이건 필요할 것 같아요. 잘려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이해하고 나면 라그랑지 인터폴레이션 포뮬러 이게 뭐야? 위키가 아닌데 자, 라그랑지 폴리노미얼이 있는데 여기 이제 나왔어요. 제대로 자, 얘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 여기 있는데 여기 필기가 가능하면 좋겠는데 필기 안 되나? 이거 어떻게 저번에 되지 않았었나? 펜으로 저기 자,
그래서 확대는 안 되나? 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하면 되네. 자, 어쨌든 그래서 라그랑지 인터폴레이션 포뮬러를 어떻게 쓴 거냐면 지금 이제 f 이제 1에서 3에서 인터폴레이션을 하는데, 그러니까 주변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이사이를 메꾼다는 얘기죠. 그게 보관이죠. 내삽이라고도 하고 보관이라고도 하고. 그랬을 때 1에서는 1이 나오길 원하고 2에서는 4가 나오길 원하고 3에서는 9가 나오길 원해요. 그럼 3점이니까 2차 다항식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우리가 답이 뻔해요. 사실은 x제곱인 거 알아요. 아는데 그거를 이런 식으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더 복잡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한 거냐 하면 우리가 여기 일반적으로 3점이 있을 때 지금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밑에는 숫자고 위에는 다항식이니까 결국은 1차식 곱해서 2차식 나왔죠. 2차식 더하기 2차식 더하기 2차식 해서 2차식이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 앞부분을 보시면 얘가 어떤 성질을 갖냐면 여기다가 2를 집어넣으면 0 나와요. 왜냐하면 이 부분 때문에. 맞아요? 3을 집어넣으면 0 나와요. 왜냐하면 얘 때문에. 근데 1을 집어넣으면 정확히 1이 나오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1을 집어넣는 순간 그거 1을 집어넣었을 때를 요 밑에다가 아예 나눠놨거든요. 기똥차게. 네. 그렇게 설계를 해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비슷하게 여기는 1 각각 1, 2, 3이 이렇게 있을 때 1하고 3을 넣으면 0이 나오고 가운데 게 딱 1이 나오도록 맞춰놓은 거예요. 얘는 1, 2, 3이 있을 때 얘는 0, 0 나오고 여기 1이 나오도록 또 맞춰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값이 일반적으로 얘를 갖다가 뭐 x 그냥 x0, x1, x2 그대로 쓰고 얘를 y1, y0, y1, y2라고 썼다면 이 폴리노미얼을 제가 p0, p1, p2라고 한다 그러면 그 앞에다가 y0를 곱하고 y1을 곱하고 y2를 곱해 버리면 결과적으로 이 함수는 정확히 이게 되는 함수라는 게 혹시 이해가 가시나요? 네, 왜냐하면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1을 집어넣으면 어차피 이 뒤는 다 죽어요. 1을 집어넣으면 여기도 죽고 여기도 죽죠. 근데 여기가 안 죽으니까 그 나와야 되는 원하는 값을 앞에다 곱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머지 앞에도 원하는 값을 곱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세 개의 폴리노미얼이 베이시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P0에서부터 일반적으로 Pn-1까지 있다고 치면 그러니까 얘는 이제 디그리가 Pn까지 있다고 칠까요? 그럼 이제 얘는 n 플러스 1개의 다항식이고 근데 얘가 어떤 폴리노미얼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셋이냐면 F인 Fx 바 degree of F가 n 이하인 요것도 벡터 스페이스가 되는데 이게 벡터 스페이스인데 디그리 n 플러스 n차 이하의 다항식 그거의 디멘션이 얼마냐면 n 플러스 1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실 이거의 스탠다드 베이시스는 1, x, x제곱, x, n승 이게 스탠다드 베이시스예요. 당연히. 근데 이 베이시스를 쓰지 말자는 거죠. 이게 아니라 라그랑지 인터폴레이션을 쓰는 요 베이시스를 쓰면 이 하나하나는 좀 복잡하게 생겼지만 그걸 하면 요걸 조합해서 만들 때 엄청나게 쉽다. 이게 아이디어거든요. 라그랑지가 뭐 1600년대 사람인가 뭐 그러니까 되게 오래됐죠. 엄청나게 오래됐고요. 아무튼 그래서 요거를 버리긴 아까우니까 저장을 좀 하면 좋겠는데 저장 처음 해봐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 왼쪽에 완료 누르면 저장되지 않아요? 아, 오, 굿, 네,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고 싶으시면 인터넷 뒤지면 그냥 나오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계산해보면 약간 개수가 복잡해요. 어차피 컴퓨터가 해주는 거니까 별 상관은 없는데 아이씨 안 나왔네. 네, 뭐 아무튼 그래서 네, 뭐 굳이 보지는 않을게요. 네. 그래서 저런 폴리노미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한번 더 안 써봐도 되나요? 아니면 여기서도 한번 써봐요. 안 써도 되죠. 네. 그래서
이건 안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거고. 그래서 이거를 혹시 이해가 안 가시면 엑서사이즈로 해보세요. 자, 그거라서 이 부분에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A1이라는 것만 하나 해보죠. A1하고 A2 두 개만 해볼 거예요. A1은 그러니까 R5를 넣으면 0이 나와야 1이 나와야 되고 R6를 넣으면 0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A1이 그래요. 그쵸? 그러면은 일단 R6를 넣어서 0이 나와야 되니까 여기다가 뒤에 R6를 뺀 거죠. 그래서 그리고 사실 저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쓰는 걸 더 좋아해요. R5-R6분의 Z-R6로 쓰는 걸 더 좋아합니다. 이건 개인 취향이지만요. 이러면 R6 넣어서 0이 나오고 R5 넣어서 1이 나오는 이유는 요걸 딱 맞춰놨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A2라고 하는 녀석은 R5하고 R6를 각각 넣었을 때 7, 1이 나오는 녀석인 거잖아요. 그러면 R5를 넣었을 때 요 부분 사실 요것도 이제 요거하고 요거 한 다음에 앞에 7이 곱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7이 곱해진 거라서 그러니까 이거 방금 한 그건 거 아시겠죠? R5를 집어넣으면은 여기는 앞에는 0 되고 뒤에가 1이 되는데 7이 나와서 그래서 0 더하기 7 해갖고 7 나오는 거고 얘는 R6를 넣으면은 1 더하기 0에서 1이 나오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면 나머지 그리고 이제 사실 다 0 나오는 거는 인터폴레이션 할 필요도 없죠. 이건 눈에 그냥 0인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인터폴레이션이 가능해요. 됐죠? 여기까지.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그러니까 점이 두 개니까 어쨌든 간에 뭐 다 1차식이 나오긴 하겠죠. 1차거나 혹은 1차 이하 0차일 수도 있죠. 그 비슷한 식으로 B에 대한 폴리노미얼도 구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고 나서 그럼 우리가 P라고 하는 폴리노미얼을 어떻게 정의를 했었냐 하면 이제 AI들은 일단 다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A0가 약간 애매했죠. 근데 여기 무슨 말이 있냐면 The constraints entering the gate G from the left and right are captured in A0 and B0 respectively.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게이트가 그러니까 지금 I라고 하는 그 와이어가 여기에 뭐 얘는 어쨌든 W 와이어 안에 들어가는 셋이니까 원선이 아니냐 어쩌고 따지고 있으니까 지금 A0가 들어가면 이제 애매한데 저거는 뭘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제가 뭐 괜히 수학적으로 얘기해봐야 안 와닿고 상수에 관련된 거는 A0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게이트만 따졌지 사실 뭐를 처리를 안 하고 있었냐면 여기 플러스 1을 처리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곱하기 7은 처리를 했거든요. 이건 상수에다 집어넣고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 더하기 1이 처리가 하나도 안 돼 있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게이트인데 인풋 게이트가 아닌 거지. 상수 게이트, 컨스턴트 게이트인 거잖아요. 저것도. 그래서 저 부분이 근데 얘는 이 더하기 1은 결국 1로 해서 요 6번 게이트의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B0에 R6가 1인 거예요. 요 말 이해되세요? R이 뭐였죠? R6가 뭐였냐면 어떤 R5, R6는 아직 어떤 정하지는 않은 상수인데 둘이 서로 다르기는 해야 되고 F에 이제 근데 이제 그 폴리노미얼들을 인터폴레이션해서 만들려고 할 때 그 결국 들어가는 게이트에 이제 상수가 얼마로 들어가느냐 이걸 따졌었는데 제로는 게이트에 제로가 없잖아요. 제로도 없고 vertex 와이어도 1부터 시작하니까 0은 없잖아요. 그 0이 뭘 카운트 해주냐면 얘가 컨스턴트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컨스턴트라는 게 더하기 뭐 1, 뭐 아니면 뭐 빼기 7, 뭐 그러니까 지금은 없지만 빼기 6, 지금은 있지도 않은 이런 걸 이제 카운트를 해주는데 A 쪽은 A0는 컨스턴트가 왼쪽으로 들어가는 컨스턴트는 없어서 그냥 0이 나왔는데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컨스턴트는 하나가 있어가지고 얘 때문에 B0가 살아남아요. 그 살아남는 게 요 만족하는 걸 또 라그랑지 인터폴레이션 포뮬러를 쓰면 이런 식으로 살아남는다는 거죠. 자, 일단 넘어갈게요. 끝까지 한번 보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어쨌든 A, B가 다 정의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처음에 C라는 이제 그 서킷에서 A 벡터 그럼 다 정의 끝났고요. B 벡터 다 정의 끝났고 아직 C 벡터하고 G 벡터 아직 G도 정의했어요. G는 애초에 뭐였었냐면 요거였었죠. Z-R5, Z-R6 해갖고 물론 아직 어떻게 스페시파이 할지는 얘기 안 했지만 이제 C가 남았는데 C는 더 쉬워요. C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얘는 0 아니면 1이에요. 요게 I가 G하고 똑같으면 1 그렇지 않으면 몽땅 다 빵 요런 식으로 otherwise. 근데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제가 계산해 놓은 게 있는데 그걸 이제 저도 잘 이해가 안 가서 써본 거거든요. 여기 다 써본 건데 C에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제가 좀 써놓은 걸 보면서 하죠. 자 그래서 C라고 하는 걸 아까 서킷을 이렇게 했고요. 그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거였고 그래서 arithmetic circuit인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뭐냐면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이해가 가요. 근데 이걸 인풋을 사실 얘를 그냥 F에 한 번에 n 플러스 h라고 놔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안 놓고 굳이 n하고 h를 쪼개놨거든요.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요게 왜 쪼개놨는지 이게 y인지 제가 아직 정확히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일단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그래서 밸리드 어사인먼트 했을 때 아까 011100 해서 요거 4개 넣으면 요게 아웃풋이 나온다. 이걸 이제 밸리드 어사인먼트라고 불렀었고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건 요건데 아직 얘기하는 건 빼고 그래서 이제 제가 요약해 놓은 게 요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습하면 M이 멀티플리케이션 게이츠인데 그림하고 한꺼번에 보면 좋겠죠. 요 그림을 참고하셔야 돼요. 네, 요 그림을 참고하시면서 그래서 5, 6번 게이트만 살아남아 있으니까 5, 6이고 와이어는 A1에서부터 A6 근데 인풋 와이어더라고. 그 다음에 그냥 아웃풋이 아니라 멀티플리케이션의 아웃풋. 이렇게만 적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IG의 L하고 IG의 R은 이제 물론 그러니까 W가 와이어를 다 모아놓는데 얘가 G라는 게이트로 들어가는데 왼쪽으로 들어가고 처음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이거는 근데 사실은 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얘는 어떤 걸 정의하는 데 필요했냐면 요 폴리노미얼 AI, BI, CI를 정의하는 데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사실 그냥 정확히 뭐 안 스페시파이 하고 그냥 느낌상 보면 돼요. 저거 무시하고 그래서 인터폴레이션을 하려고 할 때 제로 파트 일단 무시하고 요 부분이 있고 여기는 상수를 처리하는 부분이고 나머지가 게이트를 처리하는 부분인데 인풋 게이트 같은 거를 이제 처리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제 요 R5하고 R6를 집어넣었을 때 요 예를 들면 A1 그러니까 1번 와이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데 얘는 들어가는데 상수가 1이 곱해져서 들어가고 얘는 아예 안 들어가고 그걸 이제 쫙 아까 해놓은 대로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라그랑지 인터폴레이션을 써가지고 라그랑지 인터폴레이션 포뮬러를 써서 이런 식으로 한 거를 제가 아까 그거랑 조금 다른데 저는 좀 더 명확하게 라그랑지 인터폴레이션 포뮬러가 보이도록 써놨어요. 그렇게 해서 하고 책에 안 나온 거를 B도 제가 써놨죠. 제가 직접 해봤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 이 부분이 책에 없죠. 책에는 그냥 결론만 나왔는데 이 부분이 책에 없는데 제가 해본 거죠. 그래서 요걸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그게 컨스턴트가 게이트로 들어가는데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그게 각각 A0라는 폴리노미얼과 B0라는 폴리노미얼에 의해서 캡처가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C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집어넣을 때 요 i가 g하고 같을 때만 1이고 나머지 0이다 라고 했으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은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됐고 이제 그러면은 여기서 a에 요 a라는 폴리노미얼은 아까 어떻게 정의가 됐었냐면 이렇게 정의가 됐었어요. 요렇게 ai들은 다 정의했으니까 제가 ai라는 어떤 그런 밸리드 어사인먼트가 존재할 때 그거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요게 이제 요 AI들이 필요했었죠. 그리고 B도 필요했고 C도 필요했고 그랬을 때 저 값에다가 내가 뭘 집어넣냐면은 G 대신에
R, G를 집어넣고 나면 앞부분은 그냥 그대로 있고 뒷부분에 여기다 집어넣는 건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그 C 어쪽으로 이제 정의했던 좀 복잡하지만 그 숫자들 7이나 뭐 마이너스 1이나 이런 것들 그게 나와서 요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의미하는 게 뭐냐면 어떤 게이트, 그러니까 G번 게이트죠. 그쪽으로 왼쪽으로 들어오는 인풋이 있을 거고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인풋이 있을 거고 밖으로 나가는 아웃풋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요게 뜻하는 게 요 인풋을 뜻하고 요 BR이 뜻하는 게 요 인풋을 뜻하고 여러분도 C가 뜻하는 게 요 아웃풋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나머지는 다 죽고 어차피 딱 같은 걸 집어넣었을 때만 AG가 딱 튀어나오기 때문에 사실 얘는 그러니까 뭐 이것도 인터폴레이션 포뮬러로 구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사실은 P라고 하는 거를 두 개 곱한 거에서 뺀 걸 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게이트에 내가 이 RG가 뭐가 되든 아직 정하지는 않았지만 내가 이걸 집어넣으면 결국은 일로 들어간 거에서 곱해갖고 나오는 게 이건 거니까 올바른 값이 들어가면 얘가 정확히 0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서 튀어나오는 게 제가 파란색으로 연결해 놓은 요 결국은 이게 밸리드 페어이기만 하면 내가 만든 폴리노미얼을 G가 딱 if and only 컨디션으로 나눌 수 있게끔 G하고 P를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지금 세팅을. 뭐 네네. 밑에 0이 나오고 지금 나눈다는 게 네. Z랑 뭐 이런 게 다 다항식을 얘기를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원래 그러니까 점들이 있을 때 그러니까 회로를 흘려봐야 이게 네. 올바로 나오는 값인지를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이게 정말로 이 인풋을 넣으면 정말 저 아웃풋이 나오나라는 거를 폴리노미얼이 이 폴리노미얼 그러니까 G라는 폴리노미얼이 P라는 폴리노미얼을 나누는지 안 나누는지에 대한 동치인 문제로 바꿔놓은 거예요. 네. 간단히 말하면. 네, 의미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이해해야 되는 거는 저 랜덤한 서큐트를 줬을 때 저 000, 10, 71 이거를 직접 뽑아낼 수 있어요.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저걸 못 뽑아내면 말이 안 돼요. 알고리즘으로 짜놓은 게 RonCS거든요. 그래서 저거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 저걸 가지고 폴리노미얼을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두 번 스텝이 가는 거고 이거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지금 이제 박사님 수업은 쭉 가는 거고 내 생각에 그러니까 제가 오늘 수업이 빨리 끝나요. 빨리 끝나면 제 생각에 저 서킷을 곱하기 두 개를 겹쳐서 좀 하나 만들고 그러니까 문제를 그러니까 동시에 하고 동시에 우리 같이 풀어보는 걸로. 풀어보면 좋고. 이건 풀어야 돼요. 손으로 풀어야 돼요. 컴퓨터를 시키면 안 돼요. 왜냐면 자기가 로직을 이해해야 짜지. 그럼 저 행렬이 나오고 처음에 그 다음에 저 행렬로 이제 행렬이라는 건 어떤 행렬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거를 그러니까 내가 본 문서에는 0일 저거를 이렇게 매트릭스로 매트릭스로? 뭐 그거야 뭐. 그래서 이제 구현이야 뭐 어떻게 해야 되긴 나름인데. 저거를 RonCS라고 얘기해. 매트릭스로. 그래?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QAP로 다시 바꾼 거야. CS? 랭크 1 CS인데 constraint 시스템. constraint 시스템. 오케이. 뭐 그거는 또 내가 문서를 봐야지. 아무튼 이 문서에는 이제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고 그러니까 결국 말만 바꿨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일단 대충 할 얘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모든 게 디자인된 게 그러니까 밸리드 페어이냐라고 하는 걸 풀어야 되는 거를 폴리노미얼 디비전 문제로 바꿔놨다. if and only if로. 이게 가장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정말로 그냥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이미 거의 다 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뒤에 가면 좀 더 어렵거든요. 여기까지는 되게 쉬운 내용이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아직 정의를 안 한 게 몇 개 있죠. 지금 이제 정의를 안 하진 않았고 설명을 안 한 게 폴리노미얼은 그래서 이미 위에서 정의를 했어요. A, B, C는 정의를 했고 그랬을 때 거기다 집어넣었을 때 요 밸류에다 G 대신에 이걸 집어넣은 거니까 그러면 제가 마지막에 적었던 요것만 튀어나온 거죠. 네. 그래서 엄밀하게는 막 인덱스 셋도 적어야 되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결국은 의미는 그 G라는 게이트가 여기 있을 때 왼쪽으로 들어오는 거, 오른쪽으로 들어오는 거, 그 다음에 아웃풋으로 나가는 거 해서 해놨기 때문에 곱해서 빼는 폴리노미얼을 해서 그게 0이 된다는 뜻이 정확히 맞아 떨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valid assignment다라고 하는 게 if and only if 컨디션으로 뭐가 되냐면 근데 우리가 요 R, G를 정확히 모두 근으로 갖는 G라고 하는 Z 이거 G 좀 애매한데 이 녀석의 by definition 뭐였었냐면 G-G1 땡땡 1이라고 게이트가 몇 개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뭐 G1이라고 쓸게요. 헷갈려 혹시 모르니까. 그다음에 Z-ZG 뭐 K개 몇 개인지 모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게이트가 K 멀티플리케이션 게이트가 K개 있다고 하면 이거였잖아요. 그러면은 얘야말로 정확히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 중에서 가장 작은 일종의 그런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폴리노미얼이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이걸 만족하려면 사실은 무조건 이걸로 나눠 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그젠플로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보면 뭔가 익숙한 게 나오죠. 아까 했던 그 어디 갔어? G1X로 했었나? 요건 X로 했었던 것 같지? X1, X2 땡땡땡 X4를 갖다가 보내는데 어쩌고 저쩌고 곱하기 컴마 어쩌고 저쩌고 곱하기 이렇게 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 부분에 있는 거를 그냥 숫자만 바꿔갖고 A1부터 A4로 바꾸고 요걸 A5, A6로 바꿔가지고 그냥 써놓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만족하면 이게 0이 되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나눈다는 얘기고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한 달락이 끝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슬슬 이해 못하는 부분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벌써 from QAP 그래서 이 과정 QAP라고 하는 과정은 복습하면 Q라는 맵인데 제가 정확하게 집합을 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어떤 서킷 C를 갖다가 결국은 어떤 A 폴리노미얼 벡터들 패밀리 오브 폴리노미얼 벡터들 A 벡터, B 벡터, C 벡터, G 이제 좀 감이 오시죠 각각 요렇게 요 만드는 작업을 QAP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서킷이 주어지면 이거는 만들었어. 근데 그거에서 그럼 또 어떻게 GK-SNAC로 가느냐 하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제일 가만히 안 오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애초에 C가 왜 나오냐는 게 내가 사실 제일 감이 안 오는 부분 중에 하나야. C가 나온다는 건 무슨? 그러니까 이제 뭔가 결국은 뭔가 정보를 주고받고 싶은 거잖아. 정보를 주고받는데 그러니까 서킷을 만드는 걸 애초에 서킷이 저건 서킷이 있어서 그 다음에 뭘 하는 거잖아. 서킷은 내가 어떻게 만들어 처음? 무슨 서킷을 갖고 해야 돼? 서킷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쓰고 싶은 프로그램을 집어넣는 거야. 우리가 만들어서 검증하고 싶은 예를 들어서 나이를 집어넣으면 성인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프로그램 이런 프로그램은 우리가 필요한 거야. 그건 내가 그건 개념적으로 알겠어. 근데 맞는데 그걸 어떻게 저 서킷으로 만드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가 말한 나이를 집어넣으면 이거는 내가 색깔을 좀 구분해서 쓸게. 그러니까 제 질문이 뭐냐면 퀘스천이 뭐냐면 나이를 집어넣으면은 성인 or not 지금 이거 하는 서킷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의 서킷은 C라고 하는 건 F의 N 크로스 F의 H에서 F to the N 플러스 H 마이너스 L 요거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쨌든 이렇게 바꿔줘야 얘기가 또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거가 컴파일링이라고 표현하는데 제너럴한 프로그램을 서킷의 문법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긴 해. 근데 그거를 최대한 제너럴라이즈 하려고 업계에서 많은 시도가 지금 있지. 근데 아무튼 이거 어떻게 하는지는 어디 나와 있어? 컴파일링을 봐야 돼. 근데 그나크는 저거를 다 직접 저런 회로를 직접 구축하도록 만든 거 같아요. 그게 뭐 전작과에 가면 납땜하잖아. 그게 보면은 그냥 서킷이잖아. 그냥 할 수 있는 연산이 제한돼 있는데 그걸 가지고 제너럴한 프로그램을 납땜을 하잖아. 그거랑 비슷한 과정이에요. 저거를 프로그램을 딱 때려내면 서킷이 빵 나오는 건 아직 발견이 안 됐고 우리 프로그램을 저 아리스메틱으로 다시 써야 돼. 그게 거의 로우 레벨 컴퓨팅 언어로 다시 우리 프로그램 다시 써야 돼.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복잡하면 우리가 만들 수가 없고 정말 단순한 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블록체인에서 쓰는 장고 송금 시스템. 이거는 덧셈, 뺄셈, 그다음 부등호만 있으면 되거든. 부등호를 이걸 어떻게 만드는지 나도 모르겠는데 어떻게 했나 봐.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서킷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주 국소한 도메인에서의 프로그램은 서킷으로
직접 짤 수 있다. 직접 짜서 일단은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 더 복잡한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을 컨셉츄얼리는 어떻게 알겠어. 만들까? 오케이. 컨셉츄얼리는 컨셉츄얼리. 알겠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파셜 솔루션이라도 알려져 있다는 뜻인 거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제너럴하게 내가 문제를 딱 때려 넣으면 서킷을 알아서 짠 하고 뱉어주는 거는 이제 그런 제너럴 솔루션은 아직 없는데 어떤 특수한 내가 저런 쉬운 뭐 그러니까 송금이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파이썬도 무에서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음. 이런 아리스메틱 서킷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하나씩 얹어가지고 C를 만들어냈고 그 C를 가지고 또 파이썬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했듯이 요 바닥부터 다시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컨셉은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여전히 나는 감은 안 오는 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냥. 그거는 이제 하나하나가 다 챌린지인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아직도 나도 모르겠는 게 부등호를 저걸로 어떻게 만들었을까? 나도 퀘스천 마크. 그러게요. 그 약간 어셈블리 레벨로 내려가면은 어셈블리 결국 add, sum, 점프 막 이런 걸로 조합돼서 모든 프로그램이 어셈블리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 레벨에서는 좀 더 이 게이트로 변화하는 게 좀 쉬워지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일반 C 프로그램을 그런 이제 로우 레벨로 디컴파일은 가능하죠. C는 컴파일하면 그 로우 레벨이네요. 그죠. 바이너리가 네, 그거잖아.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보이긴 하는 거지. 그걸로. 그래서 그 로우 레벨 가까운 러스트로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서킷을. 근데 또 보면은 퓨어하게 바로 넘어오니까. 네. 근데 또 조크라테스는 보면 솔리디티를 조크란테스? 조크라테스라고 조크라테스? 제로랑 소크라테스 네. 합쳐서. 솔리디티를 좀 서킷화 하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근데 그건 솔리디티를 넣으면 서킷이 나오는 솔리디티는 또 뭐야? 그건 스마트 컨트랙의 랭귀지. 이더리움의 그냥 다른 언어 랭귀지. 러스트나 고나 프로그래밍 파이썬 랭귀지. 같은 그거는 솔리디티를 넣으면 서킷이 나와서 서킷이 서킷이 그게 나오는 게 아니라 제너럴 하진 않을 거. 아마 잔재주가 좀 들어갔을 것 같아요. 결국 C로 이제 코팅이 될 텐데 솔리디티로 컴파일하면 그 기반되는 게 그러면은 그걸 잔재주를 부려서 로우 레벨로 아마 만들면은 제가 다시 제가 헷갈렸는데 솔리디티를 넣으면 서킷이 나오는 게 아니라 러스트가 서킷을 나오는 넣으면 이미 완성된 서킷을 넣으면 그걸 프루프하는 솔리디티 컨트랙이 나오는 거였어요. 맞아. 그거는 그럼 되니까. 서킷 컴파일러는 제대로 된 건 아직 없네요. 프루프는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네. 나오는 거고. 근데 저 FX 그 FN승, FH승이 FL승으로 가는 게 여기 앞에 이그젠플 이제 2.2 이그젠플에 C 이거 말하는 그 같은 의미인가요? 네, 이거 가지고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저게 같은 의미. 요 서킷을 가지고 QAP를 해가지고 A 벡터, B 벡터, C 벡터, G를 만들어내겠다. A2가 N인 거고 A3, A4가 H인 거고. 매칭이 안 되네. 서킷 그 뭐라고? 뭐가 N이고 뭐가 H라고? A1, A2. 아, 요렇게 두 개가 요게 N이고. 아, 그건 맞지. 근데 내 나도 질문은 그거야. 왜 이게 쪼개져 있는지 이게 왜 쪼개져 있는지를 모르겠어, 사실은. 이걸 왜 쪼개놨는지. 뭐 이유가 분명히 저 있을 텐데. 곱하기가 엘립틱 커브 페어링에 쓰려고 그러는 거 근데 NH가 가봐야 그거 알았어. 아닐까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질문이 두 개야. 왜 N과 H를 굳이 쪼개놨느냐가 하나고 또 하나는 스몰 m하고 라지 n하고 사이에 이니퀄리티가 성립했는데 그러니까 같은 경우는 이해가 돼. 근데 이제 뭔가 지금은 서킷이 되게 간단해서 그런데 서킷이 꼬이다 보면 이제 m이 언제 m보다 커질 수 있느냐 지금 이게 언제냐. 그럼 뭔가 여기 이제 덧셈도 더 들어가고 곱셈도 더 들어가고 막 이러면서 이제 뭔가 일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나의 이것도 나 잘 모르겠어. 저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많이 날 때는 서킷이 비율적으로 짜여졌을 때 그렇고 뭔가 서킷이 축소가 될 수 있는데 근데 그것도 명확하진 않은 게 최대한 해도 예를 들면 클 수도 있잖아. 그렇죠. 옵티마이즈를 했는데도 그럴 수도 있지. 가능하면 줄이는 건 나도 동의를 하는데 줄였는데도 등호가 성립하지 않는 그런 서킷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근데 일부러 M을 크게 하면은 그냥 쓸데없는 연산을 많이 집어넣어서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더 그 지로 논리지에 가깝게 만들려고. 그래서 M이 같아도 충분히 괜찮은데 M이 더 커지면은 쓸데없는 좀 잡음이 많은 거죠. 그 제로널리지에 대한 부분은 이제 막판에 델타에서 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거랑 상관이 있는지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뭐 일단 아직 뭐 모르는 건 지금 현재 떠들어봐야 소용없고 일단 아는 데까지 마저 할게요. 뒷부분은 뭐 어차피 제가 거의 대부분 몰라서 자
그래서 보면 자, to explain해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circuit, arithmetic circuit이 이렇게 주어졌다고 했을 때 다음 두 가지 셋을 정의를 해요. 자, 여기서부터 새로예요 또. 예. 그래서 RC라고 하는 셋하고 LC라고 하는 두 가지 셋을 정의를 하는데 이제 저는 식을 보면 딱 느낌이 오는데 여러분들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요 C라고 하는 거는 여기 적어놓을게요. 그러니까 그냥 서킷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짜고 싶은 프로그램을 서킷으로 만들어 놓은 거라고 했죠. 그럼 F2D N 크로스 F2D 뭐였지? H 2D F2D L 요거였어요. 그게 있을 때 내가 요쪽에 있는 벡터를 X 벡터라고 쓰고 요쪽에 있는 벡터를 W 벡터라고 쓸 거거든요. 그걸 이제 보내야 되겠죠. 근데 그걸 집어넣었을 때 0이 0.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의 0은 FL에 있는 벡터로서의 0 벡터인 거죠. 그게 나오는 그런 걸 다 모아놓은 거를 요걸로 해요. 일종의 그러니까 뭐 수학에서 얘기하는 커널 같은 건데 느낌은 어차피 커널을 잘 모르시니까. 그 다음에 밑에 것도 거의 비슷한데 그게 되는데 이번에는 X만 모아놓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요게 되는 W가 단 하나라도 존재하는 X는 다 모아요. 같은 말은 아니죠. 네, 전혀 같은 말 아니에요. 네. 이거 정현이 너는 이건 좀 감이 올걸? 네, 다른 분들은 잘 모르겠고 너는 감이 오지 않을까? 0이 이제 해가 하나라도 있는 벡터 X를 다 모아. 그치. 너는 감이 왔을 것 같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형현이 이해할 때까지 그냥 수식 볼 때까지 그냥 기다린 거고 예컨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비유예요. 여러분들을 이야기시키기 위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비유를 제가 들 건데 예를 들면 여기에 뭐 1,3도 있고 뭐 1,7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RC라고 하는 집합이 그리고 뭐 2,3도 있고 뭐 3,0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쳐요. 그랬을 때 근데 예를 들면 5, 그 다음에는 4가 있어서 그러니까 4, 어쩌고는 없어.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없고 그 다음에 뭐 또 다른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안 쓴 건 없어요. 4, 뭐 물음표 이런 거 없고 그러면 얘는 그걸 그냥 나이브하게 다 모아놓은 건데 그럼 여기서 나오는 LC라고 그러니까 이 R은 좀 애매한데 이 L은 레프트인 것 같아요. 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그냥 제 추측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요게 얘는 이게 0이 되는 그러니까 W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있죠. 네. 근데 그런 X만 모아놔요. 그러니까 1, 2, 3,5 이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1에 해당하는 W는 3하고 7 두 개가 있고요. 2에 해당하는 거는 3밖에 없고요. 3에 해당하는 0 한 개밖에 없고 5에 해당하는 건 4 한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가 있든 두 개가 있든 하나라도 있는 거는 다 모아놓자. 이거 이해되시죠? 네, 위에는 두 개 다. 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전부 다 모든 그러니까 얘는 정보를 LC는 정보를 상당히 많이 얘는 정보가 많아요. 정보가 많아요. 근데 얘는 정보가 적어요. 왜냐면은 얘는 1, 뭐 시기가 있다는 건데 그게 뭐 하나가 있는지 100개가 있는지 뭐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얘는 정말로 몇 개까지인지도 알고 심지어 그게 정확히 무슨 점인지까지 다 아니까 얘는 full information인 거고 이쪽은 partial information인 거죠. 대충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러니까 퍼블릭 키는 아니고 여기서는 뭐 프루프 키라고 아무튼 무슨 키라고 했지 이름 까먹었는데 시크릿도 아니야. 시크릿도 아니고 아무튼 뭐 무슨 키야. 아무튼 그거하고 이제 관련이 돼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일단 그건 또 나오면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저 MP 컴플리트라 써놓은 거는 간단히 MP 컴플리트는 사실 간단히 설명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저건 내가 그냥 넘어갈 건데 일단 랭귀지도 그러면은 설명할 수. 그러니까 내가 이건 오히려 거꾸로 질문을 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느낌만 저 드릴게요. 일단 밸리드 어사인먼트는 아까 얘기했었죠. 예, 그러니까 A1부터 A 라지 M까지 해갖고 다 모아놓은 거. 예. 그거였는데 이제 근데 이게 뒤에가 0이니까 아웃풋이 0이 나온다. 뭐 그냥 이걸 써놓은 것 뿐이고. 그 다음에 이제 MP 컴플릿은 사실 아마 여러분들 PMP 문제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예. 그러면 이제 PMP 문제라는 게 이게 아주 대충 설명하면 폴리노미얼 타임이냐 아니면 뭐 폴리노미얼 타임이 아니냐 뭐 이런 문제 그게 결국은 같은 문제냐 아니냐 뭐 대충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왜냐면은 NP도 NP 하드가 있고요.
NP 또 뭐가 있지? 아무튼 이제 이름 기억 안 나는데 또 NP 뭐가 있고요. 그 다음에 NP 컴플릿이 그거의 교집합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걸 한번 검색을 좀 보여드리면 이거 엄청 복잡해요. 이거 논리학 하는 사람 아니면 정확하게 모르는데. 근데 저 단어가 계속 나와. 그러니까 나는 느낌만 있지 저거의 정확한 정의는 나도 봐야 돼. 그래서 NP 컴플릿네스 한번 보면 여기 보면 자 이제 PMP 문제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이것도 이거 정말 개꿀팁. 어쨌든 자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PMP 문제가 아직 안 풀린 대표적인 문제인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지우냐? 이렇게 지우는 게 좀 불편하게 돼 있어. 어쨌든 그래서 지금 P가 그러니까 물론 여기서 PMP가 이제 정확히 P는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 수 있는 문제를 뜻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쪽이 왼쪽이 제너럴한 그림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은 이제 일단 무시하고 오른쪽을 일단 무시하세요. 왼쪽을 일단 보세요. 왼쪽을 보면 폴리노미얼 타임에 풀 수 있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폴리노미얼 타임에는 안 되지만 저 NP가 아마 니얼리 폴리노미얼 타임인가? 뭐 대충 그럴 거예요. 저도 정확하게 약자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P보다는 훨씬 넓은 클래스였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튜링 머신 뭐 이런 거랑 관련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거랑 그 NP가 있고 여기까지는 제가 알기로 정의가 좀 쉬워요. 근데 NP 하드부터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저도 여기부터는 정의를 모를 감도 없거든요. NP 하드라고 불리우는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NP이면서 NP 하드인 동시에 되는 걸 NP 컴플릿이라고 불러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P하고 NP가 지금 그림을 봤을 때처럼 P하고 NP가 애초에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은 NP가 당연히 NP는 항상 포함은 하거든요. P를. 그러면은 그러니까 크다 그랬으니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데 PMP 문제라는 게 P가 이 셋이랑 이 셋이 같은지 현재 모르는 거예요. 현재 아직 안 풀려 있어요. 만약에 확실하게 크면 왼쪽 그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사실은 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의 이런 그림이 복잡한 부분이 다 없어지고 사실은 얘가 P면서 동시에 NP면서 NP 컴플릿까지 다 되는 요게 되고 NP 하드만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NP 컴플릿이라 하면 NP 중에서 뭔가 조건을 충족하는 어떤 녀석인데 제 생각에는 이게 아닐 거라고 추측하거든요. 저는 당연히 이걸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아직 수학자들이나 컴퓨터 공학자들이 증명을 못 해놨어요. 이거를. 그래서 저는 당연히 왼쪽일 거라고 아무도 오른쪽일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증명을 아무도 못 하는 거죠, 그냥. 네, 이거 당연히 왼쪽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NP 하드, 그러니까 물론 교집합인데 이제 빼고 얘기할게요. NP 하드가 제일 어려운 문제고요. NP 컴플릿은 그거보다는 쉽지만 그래도 어려운 문제고요. 그냥 NP는 그거보다는 좀 그래도 쉽지만 하지만 폴리노미얼까지는 아닌 아주 쉽지는 않은 P는 제일 쉬운. 그러니까 이게 제일 어렵고 하디스트. 얘가 그다음, 얘가 그다음, 얘가 그다음. 이건 아주 이지. 이거는 뭐 not that easy. 이거는 약간 하드죠. 이건 하드고 not so easy 이 정도 붙여놓고 얘는 NP 하드는 이거는 very hard죠. 사실 NP 하드 정도 되면 뭐 답이 없죠. 저거는 NP 하드쯤 되면 거의 이제 뭐 브루포스 하는 거랑 그러니까 크게 차이도 안 나는 문제들 약간 그런 느낌인 거고 NP 컴플릿은 저도 정확하게 감이 없는데 여기까지는 제가 감이 있는데 이 두 개의 정확한 미세한 차이는 제가 이제 감이 없어요. 아무튼 그냥 그 정도의 느낌만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서 제가 느낌적으로 있었던 거는 NP 하드는 브루트 포스에도 절대 풀 수가 없고 그래요? 브루트 포스로도 안 돼요? NP 컴플릿은 브루트 포스하면 언젠가는 답이 나오는데 시간적으로 거의 무한한 게 NP 컴플릿에서 그리고 내가 살짝 비동냥한 거는 저 NP 컴플릿이 퀀텀 컴퓨팅으로 풀린다. 뭐 그럴 수 있까. 그거 맞을 것 같아. 너무 오래 걸리고. 얘는 그냥 브루포스로는 되고 얘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어려워서 근데 이제 양자 컴퓨팅으로는 약할 수 있고 이제 여기 NP 하드는 이제 그것조차도 답이 없는. 그럴 수 있겠네. 당연히 확실히 어디가 끝인지도 안 보이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아직 못 푼 거 중에 페르마 레스티럼은 풀렸고 그거 말고 이제 그거 무슨 문제지?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3n 플러스 1 문제라고 있거든요.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는 봤어. 네. 어디서 이게 이제 있는데. 사람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냥 검색을 해보자. 검색을 해보면 저거 어디서 봤지? 뭐 수학 무슨 난제 네네 뭐 이거 풀면 같은데. 바로 필즈 메달이에요. 아 콜라츠 컨젝처인데 콜라츠 컨젝처 같은 경우에 방금 거 저장됐나 안 됐나 모르겠네. 어쨌든 됐고 그래서 아마 안 됐을 것 같은데 별로 중요하진 않고 그래서 콜라츠 컨젝처가 대충 뭐냐면 어떤 자연수를 임의의 자연수를 다시 한번 해서 여기다 하면 임의의 자연수를 갖다가 예를 들면 3에서 시작했다고 쳐요. 만약에 짝수면은 어떤 자연수를 갖다가 2분의 1로 나누고 곱하고 2로 나누고요. 그렇지 않으면 홀수면은 3n 더하기 1을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3이다. 그럼 홀수니까 3, 3은 9 하면 10이 되죠. 그럼 10은 짝수니까 2 나누면 5 되고 3, 5, 15 15면은 더하기 1이니까 16 그 다음에는 2의 배수니까 8 그 다음에 4, 2, 1 이렇게 해서 1이 나오잖아요. 임의의 자연수에서 시작해도 무조건 1로 끝난다는 게 컨젝처거든요. 근데 이거 안 풀렸거든요. 증명을 못한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큰 수를 해봐도 근데 이게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막 그러니까 되게 작은 수 뭐 예를 들면 10에서 시작했는데 한 1000번 몇천 번을 해도 안 끝나는 것 같다가 어마어마하게 커졌다가 결국 1이 돼요. 그러니까 발리에는 단 하나도 못 찾았는데 증명이 안 되는 거지. 그건 브루트포스 안 되겠네. 그치 이건 브루트포스로 안 되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그러니까 자연수가 끝이 없어. 자연수가 일단 끝이 없으니까 이건 브루트포스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사람들이 이거가 그러니까 이게 알고리즘이 아닌 이유가 알고리즘은 무조건 파이나이트 타임 안에 끝나야 알고리즘이라고 부르잖아요. 얘는 명확하게 프로시저가 다 있는데도 저게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게 절에서 알고리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콜라츠 컨젝처가 참이면 알고리즘이고요. 콜라츠 컨젝처가 거짓이면 알고리즘이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희한한 그건데 아무튼 여전히 문맥은 전혀 모르겠다. 그러니까 모르겠어. 저게 왜 붙어 있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정도 상식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저 문제 아마 그래서 MP 컴플릿은 그러니까 아무튼 얘가 적당히 뭐 MP 컴플릿 정도 되는 이제 그런 건가 보고 그러면서 이제 랭귀지라는 건 말이 나와서 혹시 이게 제가 모르는 뭔가 문맥이 있나 싶어서 아까 위키피디아 보니까 네. 거기도 똑같이 밑에 랭귀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어디 있어요? 위키피디아 저 잘 몰라서요. 논리학 제가 잘 몰라요. 밑에 적힌 글에 네, 어디예요? 저기 몇 번째 뭐지? 줄? 아니야 저 그림 밑에 삽화 밑에 그래. except that the empty language and its complements. 그게 아마 empty 잠깐만요. complement인가 어딨지? 랭귀지인 거 아닐까요? Except that the empty language and its complement are never MP complete and in general not every problem in P or not P is MP complete. Under the assumption they accept that the empty language. 아 그러네 여기도 language란 말이 나오네. 이거 아마 제 생각에 수리 논리학에 나오는 용어인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저는 잘 모릅니다. 이건 패스. 네. 이거는 제가 잘 몰라서. 여기 뭐 설명도 안 써 있어. 네, 그냥 아는 사람만 알아보는 거지 뭐 이거는. 그래서 뭔가 그 수리 논리학에 나오는 뭔가 랭귀지하고 관련은 있나 봐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뭔지는 MP 컴플릿은 그렇다 치고. 그래서 일단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introductory example 해갖고 이제 그래서 요 W를 뭐라고 부르냐면 witness라고 부르고 증인이라고 부르고 이제 will be prove vs secret이 될 거고 그 다음에 프로토콜이 세 단계로 구성이 될 건데 세 알고리즘인데 하나가 key generation 그 다음에가 prover 그 다음이 verifier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알고리즘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introductory example에서 제가 여기서부터는 좀 제대로 안 읽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 밑에만 봤어요. 근데 여기서 일단 바이리니얼 이 부분은 오히려 이제 여러분이 감이 오시죠. 왜냐하면 일리프틱 커브 한참 봤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스나크 일단 GK는 빼고 일단 스나크에 해당하는. 근데 나는 여기서 또 질문이 하나 있는 게 S가 서싱트였고 N이 non interactive였고 그 다음에 그 argument of knowledge였잖아. 근데 여기서 도대체 argument라는 게 무슨 말이야? 난 이거 항상 계속 봐도 이게 무슨 말인지 나는 감이 잘 안 오더라고. 프루버가 내가 알고 있다고 주장하잖아. 그게 아argument. 그러니까 널리지랑 같이 보는 거지. 그래서 argument of knowledge라는 게 내가 안다는 걸 주장한다. 그러니까 약간 논쟁 이런 뜻인가? 서로 그게 이제 그게 증명 가능하냐 안 하냐가 논쟁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나는 받아들였어. 옛날에 어떤 글 봤을 때 그러니까 그게
답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랑 네. 답이 뭔지를 알고 있다를 알려주는 거랑 해서 네. 답이 뭔지를 알고 있다 말하는 게 아규먼트라고 봤던 것 같아요. 답이 왜냐면 답이 답을 너무- 알려주면 아규먼트가 아닌 거죠. 그건 그치, 팩트인 그 거죠. 팩트지. 그냥. 오케이. 그리고 뭐 심지어 그러니까 그게 오답이면 검증해 보면 되는 거고. 물론 검증 가능한 문제일 경우에 그렇긴 하겠지만. 예를 들면 소인수분해 같은 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하라 그러면 개막장인데 그러니까 그냥 이거 돼 그러니까 이게 답이야 하면 곱해 보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뭐 수학은 아규먼트가 없는 거지. 그런가? 다 그 증명을 하는 순간 팩트가 되니까. 수학은 증명하면 그게 참이든 거짓이든 판별 나지. 근데 뭐 프로바빌리스틱하거나 이럴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여기는 접근이 프로바빌리스틱하게 접근하니까 음. 아규먼트는 단어가 많아. 어쨌든 뭐 그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서 프로토콜인데 여기 이제 레퍼런스가 요거의 메인 레퍼런스가 3개예요. GGPR하고 레퍼런스 한번 보면 GGPR이 뭐냐면 겐트리야 내가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리고 파르노 레이코바 해갖고 이제 13년도 논문하고 그다음에 BSCTV14 해갖고 벤 사순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네 하고 그다음에 파르노 얘네 해갖고 그래서 이제 좀 앞글자 따갖고 BSGG, BS14, GG13, PH13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게 13에 나왔는데 19에 막 이렇게 리바이즈 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수정했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수정된 버전 올려놨는데 저거가 근데 이거는 되게 쉽게 풀어놨잖아요. 그거는 저 문서들은 셋 다 그렇게 안 쉬워요. 그러니까 이거 안 거치고는 아예 노답일 것 같고요. 그걸 도저히 읽을 수가 없어서 찾다가 이제 제가 이걸 찾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고 보면은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일단 갖고 있어요. 저 3개를 약간 뭉뚱그려서 쉽게 요약 그런 느낌인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읽어야 될 것 같아. 여기도 어려운 부분은 떠넘기고 있어. 거기 있다. 렘마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여기에 스타크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거는 바이리니어 페어링에 의존을 하고 있는데 기반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QAP 어쩌고저쩌고 얘기 나오고 결국은 이제 일립틱 커브에 있는 그러니까 사실 G1, G2, GT 우리는 이제 뭔지 뻔히 알죠. GT만 빼고 G1, G2까지 다 뭔지 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그게 있었고 그래서 이제 프라임 오더 R인 그런 제너레이터 P1, P2 저 G1, G2 같을 때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었어요. 타입 1, 2, 3, 4로 나뉘었었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프로퍼티가 G 리니어라는 거하고 그러니까 정확히는 G 바이리니어라는 거하고 non 디저널 여기 이제 오타가 하나 있는데 P1, P2 했을 때 그러니까 절대로 1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unless가 붙어야 되죠. 사실 unless 문맥상 뻔해서 P1, P2가 point at infinity, point at infinity가 아닌 한 이 말은 있어야 되죠. 둘 다 아이덴티티면 그때는 1 나와야지. 그거 빼놓고는 없어야 된다. 요 말이 하나 빠지긴 했고요. 그래서 아무튼 근데 저도 읽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같이 보시면 알 텐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폴리노미얼들의 패밀리 AI, BI, CI, G 이거는 이제 다 알았어요. 그쵸? 그거는 계산할 때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따 해보실 거고 그래서 스나크 하는데 제가 이제 잘 이해가 안 가는 말 중에 예를 들면 뭐 바이리니어 프로퍼티는 아주 많이 했으니까 냅두고 근데 그 얘기는 좀 하자. 그러니까 타우를 파이나이트 필드에서 하나 뽑아요. 그래 놓고 우리가 폴리노미얼을 구했으니까 이것도 개수가 파이나이트 필드 코에피션트인 게 그 폴리노미얼이었잖아요. 그 이밸류에이트 하는 게 말이 되죠. 그럼 역시 파이나이트 필드에 있는 어떤 원소가 나올 거예요. 근데 어차피 그걸 또 자연수에 있는 걸로 봐도 상관없고 그 이제 어차피 그리고 오더가 그 R이었으니까 얘가 아마 FR이거나 그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결국은 R번 하고 나면은 P 뭐 I에 R승을 하면 결국은 이 포인트 인피니티가 나와가지고 웰 디파인드가 되거나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면 결국은 몇 배 하는 그냥 그거예요. 포인트 일립틱 커브에 있는 포인트 몇 배 하는 그 연산이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원래는 이 포인트 계산을 해야 되는데 바이리니어리티에 의해서 이 두 개가 다 밖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사실은 이것만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산의 용이성 때문에도 일단 첫째 바이리니어리티가 중요한 것 같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요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non degeneracy가 중요한 건 뒤에 나와요. 그거는 이제 뒤에 나올 거고 그게 이제 completeness거든요. 뭔가 이제 완벽한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이제 수학적인 용어인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수학에서 이제 말하는 completeness가 따로 있는데 어쨌든 뭔가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3가지 알고리즘을 소개를 하는데 키 제너레이션 파트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arithmetic circuit이 이제 인풋으로 들어오면 QC 해갖고 QAP를 해서
A, B, C, G를 이제 다 뽑아냈어요. 그리고 나서 랜덤리 샘플을 하는데 파이나이트 필드 안에서 타우하고 로 A, 로 B라는 거를 세 개를 뽑아요. 그래놓고 랜덤리 뽑은 거 두 개를 곱해서 로 C를 만들어요. 그래놓고 proving key, 그러니까 public key, private key도 아니고 proving key라고 부르더라고 희한하게. 뭐 아무튼 그래서 그렇게 해서 proving, 그러니까 proving key라는 말은 처음 들어. prover가 뭐 쓰는 뭐 그런 키인가 봐요. 그래서 그걸 이제 PK, 페널티 킥 생각나는데 어쨌든 그래서 PA 그러면 얘도 얘가 쿼드러플이었잖아요. 네 개, 그러니까 튜플, 그다음에 트리플, 쿼드러플. 그래서 쿼드러플인데 PKA, PKB, PKC, PKH 이렇게 네 개의 쿼드러플인데 각각은 뭐냐? 또 패밀리예요. 어떤 패밀리냐면은 요게 일립틱 커브의 포인트였고, 근데 여기 파이나이트 필드에서 계산하니까 파이나이트 필드 엘리먼트고 파이나이트 필드 엘리먼트니까 어쨌든 파이나이트 필드에 있는 녀석이고, 그럼 결국은 일립틱 커브 몇 번 더 한 거죠. 근데 그런 포인트들의 또 패밀리지. 그러니까 인피니트 패밀리는 아니고 파이나이트 0에서 10까지. 그렇게 해서 일립틱 커브 포인트들 n 플러스 1개가 모여져 있는, 그래서 그 i번째 멤버를 pka, i라고 쓰기로 약속을 하고, 비슷하게 pkb, 그러니까 폴리노미얼 a에 의존하고 b에 의존하고 c에 의존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h는 abc에는 의존하지 않고 g에도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랜덤리 뽑았던 타우에만 의존하도록. 근데 여기서 이제 특이한 건 지금까지는 다 m인데 여기만 또 d야. 저기서 d는 아마 디그리 d일 것 같은데, 저 d가 뭔지 내가 좀 헷갈리네. Z가 Z의 디그리는 그 QAP의 Q의 디그리보다 낮으니까 그 D인 것 같아요. 그치, 나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 G의 디그리가 아마 이게 아마 D인 것 같기는 해요. 제 생각에. 아까 그 Z라고 하는 걸 왜 Z-R 정확하게 적으면 product of Z-RG 이거였었고, G in M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아까 G- 아까 그 경우에는 R5, G-R6 요거 두 개였었잖아요. 그럼 이러면 이제 2차가 되는 거죠. 아마 그 D인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어디선가 밑줄을 안 치고 넘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generate 하는데, 그래서 지금 결국 key generation 하는데 proving key generate 했고, verification key를 이제 generate를 하는데, verification key에 IC가 또 뭐의 약자인지 모르겠단 말이야. 아무튼 IC 하고 G. 그 G는 뭐 G가 있으니까 뭐 이거는 오케이인데, IC가 난 뭔지 모르겠어. 일단 IC가 뭔지 모르겠고, 일단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거 뭐 넘어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이 부분부터는 솔직히 앞에는 얘가 있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뭘 해보면서 할 수가 있는데, 내 생각에 얘가 여기서 얘를 못 든 이유는 페어링이 일단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못 든 것 같아 얘가. 페어링 예시를 들, 근데 포스텔록하고 둘이 합작했으면 내 생각에 깔끔한 얘가 나왔을 텐데, 그러니까 못 보니까 감이 없어요. 저도 여기서부터는 얘를 못 봤기 때문에 감은 없는데, 그냥 그냥 이론적으로만 그렇구나 지금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그 프로버가 정확히 뭘 다 알고 있냐면 valid assignment 정확히 RC를 몽땅 다 알고 있어요. x, w 아까 뭐 1,4 뭐 어쩌고 했던 그 셋을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distribution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뭐 분포? 직관적으로 해석하면 그런데 이게 전문 용어인지 아니면 그냥 직관적으로 쓴 건지 확실치 않은데, 그래서 valid distribution 해놓고 이제 for all the multiplicative gates 뭐 the arithmetic circuit 해서 나와 있고, achieved 해놓고서 QA, 여기 이제 제가 또 모르는 게 나와요. 폴리노미얼 타임 알고리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PNP 문제 할 때 그 P죠. 폴리노미얼 타임. 폴리노미얼 타임이 풀리는 거. 그래서 그 어쨌든 그러니까 쉽다는 얘기고, 근데 물론 사실은 P도 어려워요. P도 어려워요. P도 굉장히 어렵고 사실은. 그래서 QAP 위트니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알고리즘이 C해서 BS, 클릭하면 링크로 넘어가서 그렇구나. 이게 링크가 안 보여서 그런데 링크가 있어요. 아까부터 자꾸 넘어가서 뭔가 했더니 링크로 넘어가는 거네. 여기 건드리면 안 되겠다. 이렇게는 괜찮은데 저기를 딱 건드리면 넘어가. 아무튼 그래서 요 BS 요 14 그거에 보시면 lemma 4에 보면은 이게 이제 알고리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 또 그걸 읽어야지. P 문제. 네. 근데 문제는 저 문서는 이 문서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봐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프루버는 어쨌든 간에 프루버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요. G도 알고 있고 P까지 몽땅 모든 정보를 다 들고 있어요.
P라고 하는 게 아까 정의가 뭐였냐면 AB-C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G로 나눠 떨어지느냐 아니냐가 그게 이제 그 어떤 페어들을 조금 모아놓은 게 valid assignment냐 아니냐 똑같은 얘기였었고 그 다음에 proving key 있고 encode해서 일단 여기서 보면 prover는 이제 그래서 prover가 하는 작업이 있고 verifier가 하는 작업이 있는데 prover는 이제 뭘 하냐면 인풋으로 그 proving key하고 x라고 하는 벡터하고 witness 벡터인 w하고를 이제 다 집어넣어가지고 먼저 C에서 요거를 이제 QAP를 풀어가지고 요 4개 쿼드러플을 만들어내고 그 중에서 이제 QAP witness라고 불리는 뭔가 알고리즘이 있어서 C 그 서킷하고 X하고 W 우리는 모든 정보를 이게 사실은 이 모든 걸 다 모아놓은 게 RC인데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집어넣어가지고 밸리드한 요 셋들을 결국 다 찾아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대충 느낌상 뭐냐면 그러니까 서킷에 있는 사실 그러면 다 때려박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그 브루포스로 하면 너무 오래 걸리는데 폴리노미얼 타임에 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런 근데 뭔가 그런 이제 밸리드한 디스트리뷰션들 다 찾아 그 밸리드 어사인먼트 어떨 때는 또 어사인먼트라고 그러고 일단 지금 여기서 헷갈리는 게 어사인먼트하고 디스트리뷰션하고 네,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인데 그런가? 그 단어를 또 쓰고 싶지 않아서 왜냐하면 이제 어사인먼트가 하나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개 넣는 거니까 그 여러 개에다가 그런 건가? A1, A2 다 때려 넣는다. 그래서 그냥 그냥 같은 말인데 이제 약간 문맥상 수학적 용어가 아니라 그냥 오케이. 그런 거. 여기서 어사인먼트는 약간 수학적 용어로 나는 보였거든. 근데 문맥은 알겠어.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진짜 하나를 한다는 의미가 강한 거고 얘는 이제 뭔가 그거에 뭉뚱그려가지고 그거의 전체 분포를 보겠다.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같은 걸 얘기하는데. 그래서 determine 하는데 이제 그러면 우리가 A도 이게 정확히 사실 P였고 그 P를 정확히 G로 나눠요. 이거는 오로지 프로버만 할 수 있죠. 왜냐면 P가 G는 알려줄 거지만 P는 이제 프로버만 알고 있으니까. 그럼 H가 사실은 P는 G 곱하기 H가 되는 이런 게 존재하는 건데 존재한다는 건 나눠만 봐도 알지만 진짜 이걸 찾으려고 그러면 프로버가 있어야지. 그래서 얘는 이제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전지전능하고 그 프로버만 할 수 있는 이유는 A랑 B는 누구나 아는데 C를 모르는. A, B를 다 아나? 그거 나도 정확히 그러니까 내가 이거 알고리즘을 파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답을 못 하겠어. 서킷은 오픈 소스이기 때문에 서킷은 다 알려져 있고. 근데 A랑 서킷에서 B는 서킷에서 A, B, 나오는- C, G는 다 나오잖아. 다 나오는구나. 근데 PK를 모르지 않아요? PK가 있어야 나머지가 다 PK가 있어야 되나? 근데 PK를 만드는 데는 그럼 뭐가 필요하지? PK를 여기서는 그치 여기서는 그러니까 얘만 스페시픽하게 알고 있는 정보는 타우, 로A, 로비가 이제 스페시픽하고 그러면 여기 로A, 로비, 로C 타우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쵸 PK를 모르죠. PK는 얘만 가지고 있는 정보고. PK는 네. 키 제너레이션 과정에서 네. 다 퍼블리시한 거 아닌가요? 연결적으로? 그거 모르 제가 이제 그 전체 흐름을 몰라요. PK가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QAP 위트의 정의는 어디 있나요? 그거는 이제 아예 여기로 떠넘겼어요. 얘 넘어갔어? 아예 넘겨서 여기는 이런 근데 방법도 없어요. 저기는 어쨌든 인풋이 저거밖에 없는 거는. 일단은 X, 일단 Y, W인 거고. 그거 아닐까요? 아까 위트니스가 시크릿이라 했잖아요. 프로버의 시크릿이.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이 좀 시크릿인 것 같긴 해. 네, 그리고 위트니스가 좀 저기에 뭔가 들어있는 것 같기는 해. J만 시크릿이고 나머지 X는 퍼블릭이고 그 저희 그나크 소스 보니까 어떤 파일에 인풋을 보니까 퍼블릭 시크릿 아웃풋 이렇게 세 개 쓰더라고요 단수를. 그래서 아마 근데 아까 전에 그 궁금하다고 하셨던 그 F의 N 곱하기 왜 FH 하나에서 아마 N이 퍼블릭의 뭔가 개수고 H가 히든. 네, 시크릿 위트니스의 개수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럴 그럴 수도 있겠다. H라는 거야? 히든의 N, H가 나눠져 있는 게 퍼블릭과 시크릿의 그 그럴 수도 개수거든요. 있겠다. 그래서 서킷에서 어떤 부분은 고정돼 있고 여기가 부분이 여기가 있어요. 히든이고 여기가 그럼 N은 뭐의 약자지? 어쨌든 일단은 퍼블릭 약간 이런 어쨌든 느낌으로. 저 W 때문에 저거를 프로버만 계산할 수 있다. 뭔가 그런 느낌인데 내가 이거 얘도 안 주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포멀리만 해서 어떻게 알아 이걸 아는 사람 아니면. 그래서 일단 포멀리라도 본 사람이 그냥 얘기하는 것 뿐이야 지금. 그래서 사실 제가 제대로 이해한 건 2장까지예요. 2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요 바일리니어까지 딱 여기까지만 내가 사실 이해한 거고 그 다음에 사실 이해를 못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그냥 끝까지 보면 그래서 프로프를 이제 만들어내는데 파이라는 거를 다음과 같이
그러면은 사실 PK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지금 감은 없는데 어쨌든 뭔가 일립틱 커브들의 뭔가 포인트들의 패밀리인데 그러면 여기서는 일립틱 그 커브의 덧셈이겠죠. 그거의 포인트들의 덧셈을 열심히 해가지고 프로프를 뭔가 만들어내고 그래서 내가 LC 그러니까 RC 말고 LC는 우리가 좀 더 제한적인 정보였잖아요. 그 안에 X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이 스테이트먼트에 대한 프로프를 만들어내는 게 이거래요. 일단 그렇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중간중간 저도 제대로 안 읽었거든요. LC에 포함한다는 거는 이제 음. 어떤 W가 있어서 어떤 W가 있어서 C를 넣으면 C에다 넣으면 제로가 나오는 그런 W가 존재하는 X라는 거지. C에다가 X, W를 하면 요거지. 그러니까 저런 W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그러니까 W 자체를 알려주면 절대로 안 되고 내가 그런 W는 알아. 나는 알고 있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럼 베리파이어가 어쨌든 간에 인풋으로 이제 뭔가 베리피케이션 키를 받고 그다음에 이제 X는 어쨌든 줬으니까 그럼 이제 프루프도 받았어. 그럼 이게 정말로 맞으면 1, 틀리면 0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 캘큘레이트 하기를 베리피케이션 키에다가 아까 IC가 여전히 뭔지 모르겠는데 그거 뭘 섞어가지고 X 벡터라는 걸 만들고 그 만든 걸 이용해가지고 파이 A, 파이 B를 섞어가지고 일립틱 커브 페어링을 이용해가지고 디비저빌리티를 체크해요. 그러니까 요거에서 이 계산이 정말 성립하면 1, 성립하지 않으면 0. 어쨌든 그래서 뭐 제가 모르는 부분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근데 이제 마지막에 뭐가 쓰이냐면 중요한 거는 결국은 true라는 게 언제냐면은 P라고 하는 게 G로 나눠 떨어지니까 그런 H가 존재해. 요게 되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마지막에 뭘 쓰냐면 여기서 non-degeneracy가 쓰여요. 이게 결정적으로 쓰이는데 여기서 if and only if 해갖고 그러니까 non-degeneracy 때문에 저도 이제 구체적인 과정은 안 봤는데 요게 되는 게 if and only if 컨디션 때문에 non-degeneracy가 쓰인다는 게 중요한 건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테이프 페어링이 있었고 베이유 페어링 아마 둘 중에 못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베이유 혹은 테이프 페어링의 그 non-degeneracy가 이런 데서 쓰인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완벽하게 해주는 그 부분에서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운드니스는 뭐냐면 그러니까 프로버 자체가 좀 사악할 경우 멜리셔스 할 경우 그래서 내가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P를 만드는데 애초에 그냥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P도 엄청 크고 G는 상대적으로 좀 작아서 H에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뭐 좀 말이 되는데 그냥 P하고 G하고 똑같이 놔버려서 실제로는 ABC를 계산해보면 거의 no information인 경우 네. 그래서 나는 뭐 안다라고 했는데 프로버 검증해보면 yes 나오긴 하는데 실제로 알고 있는 게 없는 이게 사실 근데 와닿진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뭔가 이제 건전하냐 안 하냐를 뭔가 테스트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걸 하는데 이게 correctly span 하느냐 아니면 same coefficient를 갖느냐 뭐 이런 걸 체크를 한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그 correct span 체크하는 부분하고 same coefficient를 체크하는 부분이 또 알고리즘으로 있어요. 이렇게. 근데 제가 어차피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제대로 읽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나크에서 마지막 부분이 이제 제로 날리지인데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그 약간 그 커질 수도 있다는 게 이제 그게 혹시나 그게 그 랜덤리스를 줘갖고 그런 게 아니냐 그게 일리가 있는지는 제가 확실치 않지만 그러니까 랜덤리 이제 조금 다른 게 그러니까 샘플을 약간 퍼터베이션을 준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약간 트는 거 퍼터를 한다. 그래서 이제 흔든다. 그래서 델타 1부터 델타 3까지를 3개를 이제 파이나이트 필드에서 뽑아가지고 아까는 폴리노미얼을 그냥 이렇게 정의를 했었잖아요. 근데 G를 일부러 더 해가지고 어차피 G로 나눠 떨어지는 건 안 변하는데 요 앞에다가 개수를 섞어버리는 거죠. 어차피 나눠지니까 저거 진짜 더미 같은 거.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뭔가 파악하는 걸 더 어렵게 만들면 확률이 더 떨어진다. 대충 이런 얘기인 거지. 그렇게 해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밸리드 어사인먼트 자체를 좀 숨길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치만 디비저빌리티는 여전히 유지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프로토콜을 하는데 역시 뭔가 이게 이제 잘 하는 거는 티어럼을 CC13을 보래. 그리고 프로토콜이 여기 BS14에는 어펜딕스 B에 이제 이걸 보고 났으면은 여기에 있는 게 좀 더 여러분들이 읽기 쉬워져야 돼요 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어요. 제가 발표하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뭐 훨씬 빨리 끝났죠. 네, 이제 다운 잠깐 쉬었다 합시다.